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은 어릴 적부터 꿈으로 삼아왔던 가업을 잇기 위한 공부를 보냈고요. 그 꿈을 이룬 지금은 사무실 안팎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은 꿈을 이루기 직전부터 이룬 직후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 30대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막 30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꿈을 이루기 위한 국가고시 준비가 벌써 7년째였어요.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책만 바라보며 살았죠. 머리 감을 시간도 아까워 기름 잘잘 흐르는 머리를 맨날 질끈 묶고 세탁기 돌릴 시간도 없어서 늘 똑같은 추리링 바람일 만큼 열심히였고 치열했죠. 그 길고 힘겨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저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이었어요. 한때 요리사가 꿈이었다던 남자친구는 꿈 그대로 비범한 요리 솜씨의 소유자였어요. 공부에 지친 제가 찾는 음식이 생길 때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었죠.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종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요리 솜씨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혹시나 주방 근처에라도 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안이 아주 뒤집어진다고요. 우리 집안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저는 신기했어요. 요즘 세상에도 진짜 그런 집안이 있기는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엄마가 끓여주었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뭐뭐 들어갔냐고 물어보더니 며칠을 꼬박 도전한 끝에 엄마의 손맛과 똑같은 맛의 된장찌개를 끓여주더군요. 감동한 제가 눈시울을 붉히자 남자친구는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왜, 공부가 많이 힘들어? 그것도 그런데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뭐든 다 해줄게. 지금도 충분한데 뭐하러. 괜찮다는 사람이 왜 자꾸 우는 건데? 사람 걱정되게.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나를 너만큼 사랑해줄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아, 뭐야. 시겠다. 일단 먹고 얘기하자. 아, 얼른 먹어. 싫어. 나랑 결혼해준다고 하면 그때 먹을래. 시험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앉아 된장찌개를 함께 나누는 그대도 시험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만약에 아주 혹시나 이 남자를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아무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오랜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에 줄줄이 늘어서 있던 장독대는 그것이 대체 몇 개인지조차 세기도 힘들 정도였고 위풍당당한 기와집은 이런 걸 두고 고래등 같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익히 들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종갓집 종부이신 시어머니께서는 비녀만 안 꽂고 한복만 입지 않으셨을 뿐 완벽한 조선시대 안방마님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도 외모만큼이나 무척 보수적이고 꼬장꼬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가 딱 느낌이 왔어요. 듣자 하니 공부를 한다지? 네, 어머님. 워낙에 어려운 국가고시라서 준비가 오래 걸리고 아서라.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안 좋아. 되려 집안에 문제나 불러올 따름이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는 좋은 직업을 가져봤자 암탉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기만 하는 꼴이다.
하는 말이 좌우명인 그런 분이요. 여자가 해도 되는 공부는 오직 살림살이 공부이며 여자 최고의 직업은 남편 내조나 조신하게 잘하는 전업주부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살다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들었던 여자가 밖으로 다니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하는 말을 제 귀로 직접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여자가 가져도 되는 직업으로 인정해 주시는 직업이 단 하나 있었는데요. 불행스럽게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은 바로 여배우였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관심 없는 영화 쪽 배우는 절대 쳐주지 않으셨고요. 오직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만 인정하셨죠. 연속극은 봐야 한다면서요. 그런 분을 눈으로 직접 뵙고 나니 남자친구가 요리사의 꿈을 왜 포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주방 근처라도 갔다가는 당장에 부지깽이 휘두르며 달려오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위로했고요. 힘들었을 당신의 청춘에게 위로를, 그리고 응원을. 뭐야, 갑자기 느끼하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요리사 포기하지 말라고. 말도 마라.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걱정 마. 어머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되겠어? 평생을 조선시대 종갓집 종부로 머물러 계신 분인데? 당신이 나 지켜줄 거잖아. 그때 저는 사랑 하나면 다 될 거라고 믿었어요. 조선시대에 머물러 계신 시어머님과의 앞날이 물론 무척이나 막막했지만 시어머님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바뀐 세상과 떨어져 살아오셨을 뿐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시어머님과 함께할 나의 결혼 생활과 남편의 잃어버린 꿈, 요리사를 위해 시어머님을 조금씩 천천히 바꾸어 보겠다고요. 저는 우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을 시간들을 쪼개 시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서요. 시어머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죠. 당장 무언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신께서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께 마음속 이야기들을 전했죠. 요즘 세상은 어머님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 남자 또한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여자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들이요. 저의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희망이 보였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바로 직후부터 예전의 종갓집 마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희망에는 끝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놈의 국가고시라는 건 언제나 그만둔다던? 네? 그놈의 국가고시요? 너도 이제 한 지아비의 아내가 되었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만큼 여자의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조신하게 들어앉아서 내조나 잘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엄님.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그 시험은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꿈꾸던 어른 말씀에 토다는 버릇부터 고쳐야겠구나. 여자가 그러면 수박 맞기 십상인 것을. 아니 적어도 무슨 시험인지는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동안은 외간 사람이었기에 참아주었던 것인데 이제 며느리니 지킬 예의는 지켜라. 말끝마다 여자는 하시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편도 제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어요. 사랑 하나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꿈인 요리사를 되찾아 줄 것이고 나의 꿈도 꼭 이루어내겠다고요. 원래 한 번 결심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인지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미처 신혼집에 짐을 풀기도 전에 남편에게 요리사 전문교육 과정부터 등록시켜 주었어요. 호텔 주방장 출신이 직접 강의하시는 좋은 코스였고 당연히도 시어머니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죠. 남편은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꿈을 위한 수업을 들으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저 또한 행복했고요. 그 행복에게서 얻은 힘을 저의 꿈을 위한 시험에 쏟아부었어요. 서로가 열심히 산 만큼 저희 부부의 2세 계획은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저를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칠거지약이라고 있다. 알고 있어요. 여자가 소박 맞는 7가지 죄악이죠. 알면서 왜 지키지를 않는다던? 모름지기 여자란 지 앞이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자식 생산에 열성을 다해야 해. 어머님, 칠거지약은 조선시대 얘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고요. 그 칠거지약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네가? 아니요. 당연히 어머님이죠. 저 지금 어머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끝끝내 국가고시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이러니 여자는 배워봤자 집안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여자라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나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식의 공방이 거듭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대로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는 저대로 제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시어머니께 대들기만 하는 몹쓸 며느리였냐 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짬짬이 어느 집 며느리보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자부합니다. 친정에서 성격을 물려받기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성격은 못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의 요리사 전문 과정 수강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먼저 나서서 등록해줬다는 사실까지 모두를요. 시어머니께서는 격분하셨고 저와 남편 몰래 저희 부부의 신혼집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집이 팔리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 집은 친정 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 생각 그대로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재산 내가 처분했기로 그게 무슨 문제야? 어머님 재산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저희 친정 아버지 재산이죠. 너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 쪽으로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럼 친정 아버지께서 돈까지 줘가면서 저를 이 집에 파셨다는 말씀인가요? 굳이 따지자면야 그렇게 되는 셈이구나. 어쩌겠니? 그게 여인네의 팔자인 것을. 아니 어머님. 지금 사극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입에 올릴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도 똑같은 여자이면서요. 네? 가타부터 할 것 없고 내일부터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조신하게 살림살이부터 배워. 그놈의 국가고신이 뭐니 하는 거는 오늘부로 끝이다.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손을 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친정 식구들도 모두 모였죠. 남편은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긴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언 한마디 못 들어보고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맥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남편이 받게 될 수술에 국내 최고 권위자와 연이 닿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권위자 의사선생님께서 계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는데
남편이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이 실려있는 침대를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집도해 주실 권위자 의사 선생님께서 여자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어디 여자가 의사랍시고? 당장 남자 의사 불러오지 못해? 물러서세요. 제 남편, 아니 당신 아드님 지금 많이 위독해요. 그래도 여자는 안 돼. 이 병원엔 남자 의사도 없어? 여자. 아니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남편 잡아먹으려니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아주. 네가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부엌일이나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요. 썩 꺼져라 인연. 우리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어머니나 나가주세요. 제발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시고요. 당신 아드님 살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의사예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남편의 침대를 수술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오래지 않아 남편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때이른 죽음을 잠시나마 경험했던 덕분이었을까요? 요리사의 꿈을 향한 남편의 열망은 제가 그를 만난 이래 최고로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원하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난.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당신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되겠네? 아무래도 나도 요리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유감스럽지만 그렇겠지? 그럼 엄마는 나중에 나이 좀 드시고 부드러워지시면 그때 봐서 찾아뵙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의절을 고했습니다. 의절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은 생각만큼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이때 저는 이미 훗날에 예정된 시어머니와의 재회를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멀어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했고 각자의 꿈을 향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저희 부부는 나란히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시어머니와의 의절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시 저는 제 사무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모두 충원된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직접 신경 써야 할 업무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의 누군가가 저희 사무실로 조심조심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전히 조선시대 안방마님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계시던 시어머니셨죠. 예기치 못한 재회에 저와 시어머니는 잠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곳이 제 사무실인 줄도 모르는 채로 무심코 들어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묘하게 어두운 시어머니의 안색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게... 아니다. 여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저 여자 아니고 변호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 아드님 살려내셨던 그 의사분처럼요. 제가 도전했던 극과고시는 사법고시였어요. 그걸 이뤄낸 저는 변호사가 되어 시어머님과 재회한 참이었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뜨거운 커피잔이 차갑게 식을 동안 생각에 잠기셨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님과 의절에 있는 동안 시댁에는 큰 악재가 터졌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계약 관련 사항에 눈이 어두웠던 탓에 문중 재산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헐값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말끝마다 여자를 입에 올리시며 멸시를 하고 그놈의 여자 타령 때문에 남편의 수술까지 막아섰던 시어머니를 향한 억하심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억하심정을 품고 있는 의절한 며느리가 아니라 법질서를 수호하는 하나의 변호사로서
시어머님을 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연히 마음 쓸 것 없다. 이만 가보마. 이대로 가시면요. 도움 받으실 곳은 따로 있으세요? 도움은 무슨? 다 내 죄인 것을. 여자 된 몸으로 도장 같은 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었어. 어머님께서 여자라는 사실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더욱이 속여 먹은 쪽이 나쁜 놈들인 거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는 법이지. 염치 타령은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변호사를 만나신 거니까 변호사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죠. 저는 곧장 몹쓸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댁의 문중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호기롭게 시작을 해놓고 서류를 검토하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깔끔하게 친정 찬스 썼습니다. 아빠 찬스, 고모 찬스, 육촌 언니의 외삼촌 찬스까지 쓸 수 있는 찬스란 찬스는 모조리 썼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변호사의 꿈을 가졌고요.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저희 친정 식구들은 초호화 법조인단을 꾸리게 되었어요. 역시나 소송은 치열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든든했죠. 그 가족에는 남편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 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수인 친정 법조인단을 위해 남편이 삼시세끼도 모자라 간식에 야식까지 모조리 책임져 주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천년만년 꼬장꼬장 하실 것만 같던 시어머니께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치열하게 재판 준비를 하고 있던 날 사무실로 시어머니께서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고 그때는 마침 남편이 직접 만들어다 준 저녁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은 기대를 품고 어머님께 남편의 도시락을 권했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눈치가 보이셨는지 마지못해 몇 술 뜨셨습니다. 처음 맛본 아들의 요리 솜씨에 적잖이 놀라시는 눈치가 훤했어요. 그날 시어머님께서는 사무실을 떠나시며 저에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있잖니? 말씀하세요. 남자가 요리사를 하면 사내놈이 부엌에나 들락거린다고 사람들이 흉을 보진 않든? 당연하죠. 요리사에 남자 여자가 어딨다고요. 음식만 잘하면 최고지. 그리고 또 있잖니? 남자 요리사라고 차별받고 그런 거는 정말 없는 거 맞다디? 왜요? 아드님 걱정되세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솜씨가 나보다 낫더라 얘. 음식이 아주 많나. 시어머님께서 평생을 사로잡혀 계셨던 남자 여자에서 처음 벗어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저와 친정 식구들은 몹쓸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댁의 문중 재산을 모두 완벽하게 되찾아냈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던 날 방청석에서 승소 판결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마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문중 재산을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더군요. 재판을 마치고 기진맥진해 있던 저를 시어머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네가 옳았다. 틀린 건 오히려 나였던 거야. 세상이 변하는 줄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로만 살아온 꼴이더라. 그런 내가 얼마나 답답했고 원망스러웠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님께서는 마침내 진심을 들려주셨죠. 멋지더구나. 든든하고 자랑스럽더구나. 내 며느라이가 변호사라는 것이.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 안았습니다.
지난 시절 아쉬웠던 감정들이 훨훨 날아갔고 시어머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약속도 함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딸도 저와 아범처럼 멋진 사람으로 키워내 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조선시대 안방마님의 모습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셨어요. 저희 부부도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고 한때나마 소원해졌던 친정과 시댁 사이도 부쩍 가까워졌죠. 맞다. 시어머님께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건 바로 1일 연속극 보면서 막장 몹쓸 며느리를 향한 험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경악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요. 이 정도면 저 안심해도 되는 거 맞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